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D-8 이제 4.15 총선까지 8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모레 즉 4월 9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 공포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깜깜이 선거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7일, 8일 오늘 나오는 것이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보면은 흔한 얘기로 재탕, 3탕, 4탕 나오는 결과가 오늘 내일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그렇죠. 뭐 네. 이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기관이나 네. 그 결과를 듣게 되는 뭐 시청자 내가 이런 사람들이나 다 뭐 별 대단치 않은 시원찮은 조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뭐 오늘 여기 뭐 CBS와 국민일보가 의뢰해서 네. 나온 여론조사 결과 뭐 사실상의 마지막 여론조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일보하고 CBS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보면 한 선거구는 한 500명 정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네. 똑같습니다. 방법론은.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 회사라고 해서 뭐 다를 건 없는데 예. 조사는 참 기상천외한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재미가 있네요. 예, 그래요. 근데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각 당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및 실제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감까지 느껴서 분석했을 경우 지금 전국의 한 253개 지역 중에서 100개가 이른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특히 121곳이 걸려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1곳 중에 73곳이 흔한 얘기 여론조사상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막상 막하 용쟁 호투 용호 상박 이런 분위기라는데 어쨌든 오늘 국민일보 CBS 조원 CNI한테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제가 보니까 제가 항상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니 또 기분은 조금 좋으네요. 뭐 기분이 왜 좋으세요? 아니 뭐 기분이 조금 좋아요. 지금 뭐 동작을 보면 나경원 후보가 네. 44.1%, 네. 이수진 가짜 블랙리스트 이수진 전 판사가 네. 40.9로 나경원 후보가 4%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 있는데. 네. 지금 집권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뭐 무슨 수도권에서 90석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절하려고 그러긴 뭐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내가 생전 처음 봤어 이런 그 결과를 네. 나경원이 앞섰다는 결과를. 근데 여기에서 참 수도권 90석 차지해갖고서 뭐 160, 114 한다는 네. 집권 여당 전략팀들이 한번 네. 보면 놀라겠는 게 네. 이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0.6%, 예. 미래통합이 37.0%예요. 뭐 오차범위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이네요. 뭐 엎치락인지 어디가 앞섰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까지 관변에서 네. 뭐 그리고 뭐 이 조원 CNI하고 똑같은 툴을 이용해가지고 측정해서 사람들은 40대 20으로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네. 저 미래통합당이 절반밖에 안 된다. 네. 민주당이 2배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40.6%하고 37.0%는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동작이라는 지역이 무슨 특별하게 뭐 지역에 뭐 호남 사람이 몰려 살거나 경상도 사람이 몰려 살거나 또 아니고.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이 서울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이제 네. 지지율이 큰 편차 없이 나오는데 이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 어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디 예. 인터넷 뭐 어떤 매체에 이렇게 썼더라고. 뭐라고 썼어요? 나경원 후보가 드디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뭘 초반 중반이 뭐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뒤집었는지. 저는 이래요. 이제 아까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 하니까 잘 보세요. 저희가 이제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2월 중순, 3월 초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압도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이제 계속 깊어지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다루어드렸던 이른바 중도층의 안정희구적 성향. 뭐 거기에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분위기 형성되는 가운데 그 당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천 파동이 있었죠. 그 일시도 보면 빠져나갔다가 큰 흐름으로 본 겁니다. 재난지원금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싸구려 포퓰리즘에 불을 지른 것도 이 사람들이 경제정책, 국정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아마추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황교안 대표가 더듬더듬 이제 한번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1인당 50만 원 묶었다 불러.
저 이해찬이 이거 잘 됐다고 좀 하자고 그러더니 묻고 따따블. 김종인 대표는 또 워낙 뭐 노야 신분이니까 아니 뭐 그 급한 대로 주는 거는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갑자기 여야 빨리 회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뭘 회담을 해? 이 순간 김종인 박사가 중심을 딱 잡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긴급 구호 근무에 대해서는 그래.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 이렇게 뭐다 1인당 50만 원이 아니고 뭐 저 어려운 계층에부터 조금 뭐 50% 처음에 기재본했다는 50%를 주되 50%도 차등으로 계단 둬서 20만 원, 뭐 50만 원, 20 위에는 20, 50, 80, 100 이렇게 계단을 두면 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경제팀, 문재인 네. 정권이 경제 아마추어고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함부로 던질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 잠깐. 질르면은 던졌는데 또 황교안 이제 뭐또 도둠수로 그냥 뒷발로 그냥 확 밟아놓고 1인당 50만 줬더니 깜짝 놀래. 묻고 따블로. 자, 그래서 자, 이 순간에 자, 그다음 지역.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네. 게 그동안 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 엄청나게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람이 좋은 꽃노래도 3-4번이에요. 또 하도 떠도 되니까 이제 뭐. 국민들이 아유 됐다. 그래서 구로울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구로울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그야말로 뭐 복심 상황실장. 중에 복심 중에 복심. 상황실장, 국정상황실장에서 윤건영 씨 얼마 나왔어요? 42.5% 나오고. 예. 김용태 37.5.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오차범위네요. 갖다 붙었고. 네. 여기 이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계열로 나오신 보수 후보 강효식 씨가 무소속이죠 지금. 무소속인데 11.0%로 꽤 많은 표를 얻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윤건영을 앞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도대체 이건 뭐야? 왜 나한테 따져?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나온다. 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네. 41.9%고 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야당 지지가 했다고 42.9% 더 많아. 더 많네 그 심판론이. 음매. 이거 지금까지 뭐 어디가 틀린지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까지 뭐 나와서 뭐 저 민주당의 지지율이 2배고 네. 뭐 대통령 지지하기 위해서 뭐 네. 어쩌고 뭐 이거 얘기하면 전혀 딴 얘기니까 네. 한번 우리 애청자님께서들은 한번 보시죠. 뭐 일주일도 안 남은 거니까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함부로 말이야 뭐 무슨 수도권에서 90석 먹겠다고 한 민주당 그 양반 그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뭐 튀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 모르겠네. 구로울 같은 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장관으로 나가 있는 박영선 씨 이제 쭉 다듬어 만져왔던 지역구고 윤건영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데 특히 이제 김용태 후보가 김용태는 지역도 올 얘기 아니에요. 지역도 아니고 뭐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 양반은 지금 목동 근처에 예. 어떤 뭐 하던 분인데 강효식 씨가 이제 당협위원장 맡아서 하고 있었고 네네. 둘이 후보 단일화 한다니까 이것도 또 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전통적인 야당 우세 지역이죠. 야당이 아니다. 저 민주당. 네. 동대문 을 같은 경우 보면 그것도 참 재밌어요. 동대문 을도. 그래 하여튼 뭐 저는 이 조사가 네. 지금까지 뭐 기존의 모든 조사들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반의 이게 장경태 후보가 이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입니다. 39.3%. 네. 이해운 아시잖아요. 뭐 강남 벨트에 있다. 네. 이제 가본 분인데 네. 33.5%. 오차범위네요. 오차범위네. 그 전 여기 현역 의원이었던 민병두 무소속 출마한 분이 13.2%인데 네. 이거는 참 어떻게 참파전이 되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예, 이것도 참 보면은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보면은 한국 갤럽 비롯해서 유력한 모든 언론이 했던 얘기하고 지금 국민일보, CBS, 조원, CNI가 나온 결론 이 전혀 지금 뭐 엉뚱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래 뭐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큰 뭐 결함이 있는 방법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가 네. 대부분 이제 ARS, RDD 그러니까 표본 크기는 500명이지만은 네. 저 랜덤 샘플링 했다는 얘기죠. 랜덤 샘플링 했지만 전화로 이제 응답하는 그러니까 150개 정도고 나머지는 무선 번호, 가상 번호를 받아가지고 안심번호로 한 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네. 저 일주일 후로 다가온 이 선거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또 보면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물 안 좋은 데 있잖아요. 네. 경기도 고양정이라고 있어요. 네, 고양정 알려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물 안 좋은데 네. 물 아주 안 좋은 고양정에 지금 김현미 장관의 바통을 받아서 출마한 이용호 민주당 후보가 42.2%. 네.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 있죠. 46.4%로 오차범위 내에서 미래통합당 김연아 의원이 앞서고 있어요. 네. 이 진짜 물이 안 좋아서 그런가? 물이 갑자기 안 좋아졌나 보네. 물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 더군다나 여기는 네. 뭐 김현미가 단단히 다져놓은 그렇죠. 장관까지 하면서 물까지 흘려놓으면서 네. 지금 뭐 했는데 네. 그 김 뭐 현아 그 양반은 네. 뭐 비례대표하다가 지금 실적 올라갔죠. 근데 예. 참 좋습니다. 전 그래요. 그래서 결국 보면 뭐 저나 김영환 실장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 갖고 일희일비할 거 아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1.5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결과가 뭐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결국 저 16일 아침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 뭐 동아일보 심지어 동아일보까지 리서치 했죠. 예. 뭐 부동층이 1,000만 명으로 늘어났고 네. 뭐 정당 득표에서는 뭐 민주당이 해서 압도적으로 뭐 이게 얘기한 사람들 또 슬그머니 4월 16일 새벽에는 막판 민심이 요동쳤다 그러는데 민심은 요동치는 게 아니거든요. 민심은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지. 조용히 흘러가는 물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중으로 가다가 이게 갑자기 또 뒤집혔나? 그러니까 또 엉터리 해설 쏟아 놓을 텐데. 네. 근데 참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게 예. 그렇게 16일 날 반성문 다 쓰고 나서도 4월 말 가면 또 뭐 RDD 뭐에 뭐 신뢰 뭐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4.4%고 조사하면 사람들이 또 그래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번에 보니까 아까 저 보면 코미디. 황교안 대표가 저번 더dom수 놨다 그랬잖아요. 네. 묻고 따블로. 근데 이 묻고 따블로 하고 거기에 바로 민주당에서 묻고 따블로 나오니까 묻고 따따블 때렸잖아요. 따따블 때리고 이인영이는 또 하자 얘기하자. 회담을 해. 무슨 회담을 해?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자 이제 묻고 따블 하는 순간 뭐냐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회심에 이른바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내걸었던 하위 70% 100만 원까지 주겠다. 이게 일종의 희화화돼 버리고 희화화되고 있죠. 진정성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내 주머니에 지금 꽂힌 게 아니잖아. 5월달에 준다며 그것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황교안이 말대로 하면 다 더블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희화시킨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황교안까지 사실 그 우리 그 보수 정당이라는 건 네. 그 재정 건전성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그렇죠. 저 재무 네. 재정의 그 뭐 대원칙인 건데 네. 그걸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얼굴 시퍼렇게 해갖고서 왜뭐 40% 정부 부채가 네. GDP에 40% 묶여야 되느냐 또 큰 소리 피고 그거 지키려고 피땀 흘린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지가 무슨 그 곡간 열쇠를 잠깐 5년 빌렸다고 해서 말이야 그 곡간을 7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 그걸 허물어뜨리고 지금 뭐 무슨 40%가 뭐가 뭐 성역이냐 어쩌고 하다가 지가 뚝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딱 질렀어 하니까 황교안이 묻고 따블로 하니까 얼떨결에 또 이해찬 선수 묻고 따따블 하는 순간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망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본소득 뭐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기본소득에 지금 이재명 뭐 박원순까지 요거 좀 어디서 좀 살짝 듣고 샀는데 이게 왜 그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느냐? 기성의 복지 방식, 복지 전달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행정적인 허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없애고 가자라는 게 바로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네. 70%까지 오는데 70을 자르기가 어려운 거 어디를 기준으로 뭐 어떻게 하니? 그걸 갖다 정하지 못해. 그래. 그래서 기본소득 자체도 그렇지만 기본소득까지 논의가 흘러간 건 복지가 넘치다 보니까 간 거는 이런 걸 했는데 그래 그 정부 여당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 70을 자를 때에 미국 같이 1인당 그 소득 기준으로 뭐 자른다든지 뭐 객관적인 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하려니까 기재부장 홍남기 눈물의 홍남기는 가서 50% 한다 그러다가 나는 부대 의견은 반대했다고 그 부대 의견 달라고 이게 무슨 어디 조퍼 끌려와가지고 뭐 신체 뭐 포기각서 쓰는 게 뭐예요 기재부 장관이. 그래도 이런 더러운. 아니 그래도 홍남기는 속으로 그럴 거야. 내 말이 맞잖아. 50%에다가 저 단계별로 계단별로 주장을 했잖아. 라고 얘기할 텐데 모르겠어요. 저 그와 같은 일들 이러한 가운데 보면 분명한 사실인 것은 뭐냐니까 지금 4.15 총선을 놓고 양 진영으로 힘들이 막 결집하는 가운데 거세게 충돌하고 있고 결국
결판은 어느 쪽 편이 나와서 그래 많이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네. 저기 권투로 하면 이제 뭐 저 어퍼컷 뭐 스트레이트 잽 날리고 하는데 버팅 있잖아요. 혼전 속에서 대가리 휘둘러서 앞에 그냥 코로나 깨버리는 한 건 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 진짜 한 건 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권투하다 말고 뭐 기본기로 뭐 두들긴 게 아니고 하나가 그냥 정신없이 이슈였는데 그것도 이게 피하다가 맞춰하고 상대방 지금 마시자이가 됐습니다. 자, 하여튼 여론조사 우리 너무 믿지도 말고 또 결론은 투표로 나가셔야죠. 결국 보면 맞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보배고 결국 투표라는 것은 내가 현 정부, 현 정권 그래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갖다가 심판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의미고 취지입니다. 자, 투표하십시다.